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원 총정리 및 예상 문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2장부터 8장 사이에 간단하게 몇 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좀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하고 9강부터 12장까지는 계속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시간에 디자인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출제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관식하고 객관식을 좀 섞어서 테스트를 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강부터 8강 사이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설계를 한 나사 체결기의 기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설계를 해보는 방향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강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에서 드론 조립 라인 6075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치 중인 드론 조립 라인의 전체 라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라인에서 이제 나사 체결 공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정 분석하고 개념 설계를 했는데 대략 이런 형태로 이제 날개와 모타를 결합을 해서 결합된 제품을 검사를 하고 다시 거기에 하부 카브를 붙이고 검사를 하고 다시 제어기를 붙이고 검사를 한 다음 다시 배터리를 안착을 하고 검사를 한 다음 다시 상부 카바를 부착을 하고 이제 포장을 한다는 이런 이제 간단한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공정 분석, 공정 분석을 위한 예비 자료 조사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각 시스템 회전 날개 공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회전 날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계 구상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화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되네, 그죠? 자동화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물류가 흘러가는 컨베어가 있고 주변을 늘어서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로봇라든지 다른 이적재 시스템들, 작업을 하는 시스템들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드론 조립 라인을 이와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 라인으로 변경하는 것들이 이제 공정 분석 개념 설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셀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디자인 컨셉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드론 셀에 대한 전체 시스템 도면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공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나사 체결이 되다 보니까 나사 체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비디오도 그때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결 공정 분석에서 고려할 사항들은 작업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나사를 공작물에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나사 체결 공정 분석이 끝나면 나사 체결기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나사 체결 공정에서 필요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사 체결 유니트, 공급기, 로봇, 컨베어 이렇게 지금 나열해 놨는데, 컨베어가 꼭 필수 요건은 아니어서 답은 4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습 재료로 준비를 한 게 전동 공구하고 비트였습니다. 정식 나사 체결기가 상당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학습용이기 때문에 전동 공구를 써서 이제 간단하게 나사 체결에 준하는 그런 나사 체결기를 한번 디자인을 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그 나사 공급기는 업체에서 제작을 한 이제 나사를 집어 넣으면 하나씩 자동 피딩이 돼서 나오는 요런 이제 로봇 전용 나사 공급기가 학교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레트가 준비가 좀 안 됐는데, 뭐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팔레트, 그리고 이송을 할 수 있는 컨베어 로봇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뭐 지금 현대에서 제작을 한 그 HH7이라고 하는 핸들링 로봇, 가반 중량이 한 7kg 정도 되는 요 로봇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이제 파랑 로봇도 있죠, 그죠? 우리 과에는 이제 다관절 로봇이 두 종류 있는데 다음 종 틀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파랑 로봇 LR메이트 200IC, 여기 LR메이트 200IC입니다. 현대로봇 HH7, 얘가 이제 현대로봇 HH7입니다. 둘 다 육축 다관절 로봇이죠, 그죠? 로봇의 가반 중량은 손목에 부착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로봇의 경우 가반 중량은 7kg입니다. 로봇의 현재 위치는 로봇 손목 축 끝의 좌표인 툴 센터 포인트 TCP 좌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관절 로봇에는 이동 기능이 부과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을 조립을, 이건 F450 드론인데, 예, 윙 프레임하고 바디 프레임 위쪽하고 아래쪽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사 체계라는 공정들이 좀 들어가 있죠. 4개씩 지금 16개가 위에 체결되고 아래쪽에 2개씩 8개가 체결되는, 4개씩 16개가 체결되는 복잡한 나사 체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체결을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좀 삼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나사 체결, 2개씩이네요, 그죠? 2개씩이 아니고 4개씩인데 2개만 체결을 했네요. 나사 체결 위치가 또 드론의 모터하고 윙프레임 부분에도 4개씩 있어서 토탈 몇 개입니까? 16개, 16개, 16개에서 78개인가요? 16개, 48개죠. 48개. 굉장히 많이 나사 체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 체결을 위해서 모터와 윙프레임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 로봇은 지금 한 대를 사용을 하면, 사람은 양팔을 사용하는데 로봇은 요팔이기 때문에 지구하고 픽스처, 고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와 같이 뽑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드론 모터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요 탭 부위를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프레임을 얹었을 때 프레임과 전동 모터 사이의 관계를 위치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픽스처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요 픽스처는 뭐 완성된 제품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설계를 하고 작년 학생들이 제작을 한 내용이죠. 저 3강에서는 뭐 개념 스케치를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설계의 기본 원칙은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나무의 물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이 보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뭐 기구 설계의 가장 큰 가장 뭐 좋은 방법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고 될 수 있는 한 뭐 연필이나 볼펜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노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죠. 아, 비디오가 좀 연동이 돼서 좀 늦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홀더 설계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 뭐 카메라하고 이제 펜 레이저를 부착한 홀더를 제가 예시로 좀 들었습니다. 반응 로봇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데, 자, 로봇 손목 부분을 결합하는 부품하고 그 다음 연결 브라켓, 그 다음 뭐 레이저 고정, 카메라 마운트 이런 것들을 디자인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이거는 뭐 솔리드웍스로 그린 부품인데 이제 캐드로, 오토캐드로 지금 변환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로봇 손목에 부착하는 부위하고 카메라, 레이저 펜을 붙일 수 있는 마운트, 간단한 마운트가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트도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이렇게 배치를 한 내용입니다. 치수를 지금 넣은 상태이죠. 카메라 마운트에 대해서 치수를 넣은 상태입니다. 알루미늄 606을 쓰며 아노다이징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것이 요 로봇 손목 부분, 이 부분은 카메라 마운트, 여기에 붙는 부분들이죠. 작년 캡스톤 디자인에서 학생들이 그 로봇 시운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비디오로 담았는데, 로봇 손목 부분의 설계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들이죠. 움직이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봇 손목 부분입니다. 비디오가 연속으로 있네. 자, 개념 설계의 첫 단계는 스케치를 합니다. 생각을 스케치를 하고, 뭐 생각이 자꾸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느긋하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 물건과의 관계 치수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구상 설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상 설계는 처음에 어떤 종류의 제품을 만들 것인지 구상하는 단계에서 설계죠. 그죠? 제품의 치수 등 상세한 내용이 구상 설계 단계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제품의 용도, 제품에 대한 제한사항, 사용처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구상 설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지만 변경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기기 컨베어에 대한 계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200mm 팔레트를 얹을 수 있는 업체손 컨베어 도면입니다. 이건 실물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컨베어의 실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 조립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컨베어이고, 그 위에 이제 팔레트 제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종이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 로봇이 존재합니다. 좀 더 이제 브라켓 설계를 하려면 로봇 손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공구를 부착을 하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현대 로봇에 요 전동 공구를 이렇게 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뭐 금방 이야기한 탁자도 설계를 해보고, 요 첫 번째 과제로서 요 공구홀더를 설계를 해보고, 뭐 한 세 번째 과제로서 요 팔레트를 한번 같이 설계를 해서 드론에 부품들을 얹어봅시다. 얹고 최종적으로 드론 조립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뭐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에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 4월달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10월달이니까 10월달 정도 되면 취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 설계라든지 요 기계를 이렇게 붙이고 나서 또 어떻게 전기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체결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학생들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고, 전화로 또 연락을 주신 학생도 있고 해서 의견 반영을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무 위주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인데, 회사 방식으로 또 이 동영상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대로 하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학생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자, 설계 관련 코멘트를 진행을 했는데 좀 소리가 좀 너무 작네, 그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에 대한 예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부착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착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였죠. 그래서 뭐 처음에 그린 그림은 완성도가 좀 낮죠, 그죠? 낮아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향후 설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밑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드 스케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뭐 캐드로 입력을 하든지 해서 점점 구상화해 나가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학생들이 설계를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뭐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죠? 공구 홀더라든지 공구라든지 로봇 팔의 관계에 대해서 볼트를 사용을 하고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축을 붙인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처음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점점 더 구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손목 구조를 파악을 해야 손목에 브라켓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손목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냈는데, 리모 가공용 구멍 파이오는 빈 결합형이죠. 4개의 탭, M5 탭 요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위치 결정용입니다. 위치 결정용 아니죠, 그죠? 위치 결정용은 아니고 체결용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항상 그 힘을 전달하는 용도이지 위치 결정용이 아니다.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리모 구멍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가운데 구멍 25도 위치 결정용입니다. 요 구멍도 쓸 수가 있겠죠. 돌출부 지름 40의 테두리는 손목 부분 결합 부위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기기로서 이제 전동 드라이브하고 비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 나사를 박을 거죠, 그죠? M3 길이 15mm 렌치 볼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사 공급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하나씩 정렬되어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업 대상 드론이죠, 그죠? 그래서 4개 그룹, 4개소의 16개소의 그
로보티징을 통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강에서는 스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강에서는 지금 상강을 합본을 해서 진행을 했고, 자, 사강에서는 스케치, 개념 스케치를 계속을 했죠, 그죠? 특히 이제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뭐 드라이버를 현품으로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 건지 지금 도면이 없잖아요, 그죠? 도면이 없어서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구목통하고 뭐 끝점, 뭐 비트 이런 것들을 대략 길이 추정을 해서 그려 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뭐 사진을 이용해서 치수를 대략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죠, 그죠?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자를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언제나 도면을 작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내장 소프트웨어 그림판을 이용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캘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데 사진 보정 기법을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화면상의 정보로부터 화소의 크기를 구하고, 그죠? 공식은 화소의 크기는 이제 알고 있는 길이 철자가 있었는데 철자의 길이 특정 길이에서 화소수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화소수는 그림판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철자의 길이는 사진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 개의 화소의 크기가 나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그림판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화소수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는 끝점의 x좌표하고 시점의 x좌표 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물체의 길이에 해당한 화소수하고 화소의 크기 곱하기를 하면 실제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소수로 측정한 길이 곱하기 화소 크기 하면 실제 길이가 나온다. 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죠? 요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작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죠. 화면상의 정보로부터 화소의 크기를 구한다 있었죠,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그림판의 좌표계를 이용해 화소수 계산을 하고 물체의 길이에 해당하는 화소수와 화소의 크기를 곱하기 길이를 구하는 거죠. 화소의 크기는 모니터 카탈로그에서 얻을 수 있다. 화소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확대를 하면 작아지고 뭐 원본에서 보면 커지죠, 그죠? 한 개의 실제 크기는. 그래서 카탈로그에서 얻을 수 없고 철자를 대고 찍는다든지 줄자를 대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찍어서 그 비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를 시키면 그림판에서, 그죠? 그림판에서 그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Y 좌표를 이렇게 각 포인트에 대해서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를 하면 되죠, 그죠? 한 개의 화소 크기가 0.18mm로 나왔네요. 그죠? 길이가 지금 얼마인데 화소 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자, 1cm 화소수가 지금 요 위치와 요 위치에 그 좌표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요렇게 계산을 했네요. 지금 파워포인트 지금 번호가 지금 바뀌었네, 그죠? 여기 요 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화소수 계산하고 일단 길이를 계산하면 맞습니다. 배를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점들에 대해서, 그죠? 번호를 붙이고,
사진으로부터 화소수를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거 얻어내는 것으로 4강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